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일리 베스트 시작합니다. 오늘 아침 전해진 속보에 따르면 국정원과 경찰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창원 간첩단으로 알려진 민중자통 전이 이를 줄여 자통 하부망 간부 2명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정원은 이들이 서울 창원 등지에서 북한 공작 부서와 연계된 것으로 알려진 자통 하부 조직에서 활동한 정황을 포착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고 이날 집행에 들어가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국내에서 암약하고 있는 간첩단의 심각성을 공소장을 토대로 짚어보고 더 나아가 정치권과의 어떤 연계 가능성까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법무부가 국회에 제출한 민노총 조직쟁의국장 출신 성모 씨 등을 대상으로 한 공소장을 좀 들여다보도록 할 텐데요. 석 씨 등은 2018년부터 북한으로부터 90차례 지령문을 받아 활동하고 24건의 대북 보고를 했습니다. 지금부터 북한의 지령은 무엇이었고 또 이들이 북한의 지령에 따라 어떤 간첩 활동을 했으며 실제로 이게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공소장을 토대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소장에 따르면 이들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총회장, 대한민국 체제 전복을 목표로 하는 대남 공작기구인 북한문화교류국은 본사, 민노총은 영업 일부, 노조원들은 사원으로 부르며 일반 기업처럼 위장해 북한과 활발히 교류했습니다. 또한 지하조직은 지사로 불렸는데 결국 민노총은 대남 공작기구인 본사와 지하조직 지사의 지도를 받아 영업활동을 벌인 셈입니다. 북측의 지시는 놀랄 만큼 구체적이었는데 북측은 2020년 5월 7일 지령문을 보내 국보법, 국가보안법 철폐 분위기 고조를 지시했습니다. 지령문에는 2020년 4월 15일 실시된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압승한 점을 거론하며 이를 잘 활용해 사회에 국보법 철폐 분위기를 고조시키기 위한 투쟁을 적극 벌여나갔으면 한다라는 지시가 전달됐습니다. 여기엔 상세한 행동 지시도 담겨 있었는데요. 북한 측은 청와대와 국회 홈페이지에 국보법 즉시 철폐를 요구하는 청원서들을 대량 발송하는 것을 비롯해 친미 굴종 의식에 빠져 머저리처럼 설쳐대는 집권 세력들을 압박하기 위한 투쟁도 현지 실정에 맞게 다양하게 벌이도록 하라 이렇게 지시했습니다. 자, 이후 2020년 11월 28일 지령문에서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찬양 고무죄를 규정한 제7조를 삭제하는 내용의 국보법 개정안이 상정된 것을 언급하면서 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키기 위한 투쟁을 전술적으로 잘 짜고 들었으면 한다 이렇게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이어 북측은 선전 홍보 수단들을 통해 TV 토론의 내용 등과 결부해 법 개정안의 당위성을 논증하고 시대착오적이고 반인권적인 피해상을 까밝히도록 하라는 구체적인 지시를 내리기도 했습니다. 노동단체인 민노총이 왜 국보법 폐지에 목숨을 걸고 있는지 잘 나타나는 부분이 아닐 수 없는데요. 북측은 또 한일, 한미일 동맹의 흠집을 내기 위해 반미, 반일 선동을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물리적, 폭력적 수단도 동원할 것을 지시했는데요. 2019년 7월에는 일본과의 대립 및 갈등을 격화시키고 반일 감정 선동을 지시했습니다. 당시에는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피해자 보상 판결에 반발한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하는 등의 조치가 있었던 그런 시기였지요. 제2의 북측은 민중 속의 반일 감정을 더욱 고조시켜 나갔으면 한다며 영업 일부, 즉 민노총에서 대일 과거 청산을 위한 공동행동, 정의기억연대, 결의하나와 같은 반일 단체들과 연대해 배상 판결 즉각 이행, 반성 없는 일본 제품 불매한다 등의 구호를 들고 반일 기세를 돋구는데 적극 기여해 나가라라는 지령문을 전달했습니다. 자, 이후 2019년 8월 19일에는 반일 민심의 흐름을 타고 민족자주, 외세 배격을 대세로 만들며 한미일 삼각동맹의 파열구를 내기 위한 실천 활동들을 더욱 과감히 벌여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며 촛불 항쟁의 상징인 광화문 광장과 서울의 일본 대사관 주변을 집중활동지대로 정하고 촛불문화제, 규탄 집회, 대사관 포위 및 진입 투쟁 등을 연속적으로 벌이면서 시위 현장에서 일장기 찍기,
우길기 짓밟기와 같은 과격한 형식들을 적용하여 반일 투쟁의 강도를 더욱 높여나가도록 하라는 지령 또한 내렸습니다. 그런가 하면 북한은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전과 관련한 활동 방향도 제시했습니다. 2021년 5월 3일 지령문을 보면요. 후쿠시마 원전의 오염수를 방류하기로 결정한 것과 관련해 각 계층 속에서 반일 기운이 급격히 높아가고 있다며 이남 당국과 일본 사이의 대립과 갈등을 더욱 격화시키기 위한 전술안을 세워 적극 실천해 나가라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일본의 오염수 방류 결정을 한반도와 주변 나라들에 대한 핵테러 행위, 전 인류에 대한 대학살 만행으로 여론을 몰아갈 것을 주문하기도 했는데요. 제밖에도 도쿄올림픽 보이콧과 관련한 지령, 검찰개혁과 조선일보 폐간을 요구하는 시위 전개, 화물연대 총파업과 관련한 지령 등등등 지령의 수가 90차례, 이에 따른 민노총의 대북 보고는 24건에 달했습니다. 이 어찌 심각한 수준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이런 간첩 활동을 한 민노총과 결을 같이 하는 정치권의 행태를 꼬집어 보도록 할 텐데요. 지난 주말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 투기 저지 전국 행동의 날에 참석했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이재명은 연단에 올라 반일 선동에 열을 올리면서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 반대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자, 그런데 이 집회와 관련해선 민주당 소속 수도권 의원 중 과반이나 불참했고 심지어 박강원 원내대표도 불참했습니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재명 대표가 탈당한 김남국 의원의 코인 의혹 등 악재를 돌파하기 위해 오염수 문제로 시선을 돌리려 한다는 정치적 해석이 나왔었는데요. 여기서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한 번도 아니고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왜 민주당과 좌파 세력은 북한과 그 뜻을 같이 하려고 하나라는 겁니다. 앞서 보도해드린 북한의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지령문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각 계층 속에서 반일 기운이 급격히 높아가고 있다. 이남 당국과 일본 사이의 대립과 갈등을 더욱 격화시키기 위한 전술안을 내세워 적극 실천해 나가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고요. 또 일본의 오염수 방류 결정을 한반도와 주변 나라들에 대한 핵테러 행위, 전 인류에 대한 대학살 만행으로 여론을 몰아갈 것을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민주당이 벌이고 있는 일본과 관련한 어떤 행태가 북한의 지령을 충실히 따르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대부분의 상식 있고 이성적 판단을 하는 대한민국 국민들은 후쿠시마 오염수 이슈가 정치적 구호와 선동이 아닌 과학에 근거해야 한다라는 점을 인지하고 계실 텐데요. 제1야당의 책무가 정부를 감시하고 비판하는 것이라고는 하지만 지금까지 후쿠시마 오염수와 관련해 민주당이 하고 있는 짓거리를 보고 있노라면 딱 광우병 시즌2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고 더 나아가 한국과 일본을 이간질시키려는 북한의 전략에 말려 들어가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후쿠시마 오염수와 관련한 한 가지 소식을 더 전해드리도록 할 텐데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일부 야권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가운데 함은경 내무선장 대표가 이를 강도 높게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함은경 내무선장 대표는 지난 1985년 미국 문화원 점거 사건을 주도한 운동권 출신으로 현재 전북 군산에서 횟집을 운영 중이라고 하는데요. 지난 21일 트루스 가디언이 공개한 함 대표 인터뷰에 따르면 우리 바다에 삼중소 검출 장치가 있고 IAEA로부터 후쿠시마 오염수 샘플도 제공받아 검사 중에 있으며 오늘 우리나라 시찰단이 일본에 가기도 했다며 정부가 보다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국민을 안심시켜야 한다고 운을 뗐습니다. 이어 함 대표는 어마어마한 태평양 바다에서 지금 정도의 양을 그것도 30년 동안 나눠서 방류한다는 것은 팔당댐에 오줌 한 번 누는 것에 비유한 전문가도 있다며 과학과는 무관한 선동적 구호와 논리로 공포를 조장하려 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민주당 세력에 대한 비판을 했고요. 함 대표는 이어 반일 감정을 이용해 근거 없는 괴담과 가짜뉴스로 재미를 보려는 정치인들이나 사기꾼, 무당 같은 이들 말대로라면 오염수가 방류되는 6월부터 일본과 대한민국 횟집은 모두 문을 닫아야 할 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이 자기들 원자력 발전소에서 버리는 삼중수소가 일본 원전 처리수보다 더 많은데도 중국에 대해서는 아무 말이 없다며 이게 일본이기 때문에 문제이지 삼중수소가 문제가 아니며 반일 캠페인의 불쏘시개이지 과학이나 진실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함 대표가 이번 후쿠시마 오염수 논란과 관련해 공개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었는데요. 앞서 한 대표는 지난 14일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세상 돌아가는 것을 과학에 입각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무당과 사기꾼들이 나와서 이야기하고 있다며 책임 있는 정당과 거기에 속한 정치인들이 무슨 난리 날 것처럼 떠드는 것을 보고 있으면 저런 무당 정당, 사기 정당이 힘이 있다는 게 정말 화가 난다고 분개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함 대표는 괴담과 공포조장이 도가 지나치고 있다. 애꿎은 수산업자만 망하게 생겼다며 전복 한 개를 먹어도 방사능이 후쿠시마 방류수보다 더 피폭되는데 전복 먹고 죽었다는 사람 있나? 라고 반문하기도 했습니다. 자,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논란은 북한의 지령의 그 판단 기준이 돼서도 안 되며 이에 따른 민주당과 좌파들의 선전선동이 그 판단 기준이 되면 절대 안 되는 일입니다. 우리가 지난 과거 광우병 괴담으로 얼마나 큰 사회적 비용을 지불해야 했나 이 점을 다시 한번 상기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요. 부디 그때보다 훨씬 성숙한 시민의식이 발휘되길 바랄 뿐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였습니다. 함께해요. 뉴스데일리 베스트.